7년간 시행착오를 모두 겪고 최종적으로 만든 올바른 투자법 2018년, 2024년. 그동안 내가 잘해준 건 없지만 또 내가 답답하고 싫겠지만 그래도 같이 살아온 기간을 생각해서 이 영상 집중해서 봐주면 고마울 것 같아. 일단 나라는 사람을 떠나서 자기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우선 그 동안의 과정들을 일일이 자세히 설명하는 건 굳이 듣고 싶지도 않아 할 테니 스킵할게. 하지만 내가 뭘 해왔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할게. 진짜 열심히 공부했던 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아. 그럼 시작해볼게. PPT로 4장이야. 글로벌 매크로, 시황을 공부했고, 장기투자, 고배당주, 고배당 ETF. 수십 가지의 자산 배분을 공부했고, 이벤트 드리븐 방식 투자. 차트, 선물 옵션, 리스크 관리를 공부했고, 퀀트 투자 프로그래밍을 공부했고, FX, 통화를 비롯하여 주식 채권 각종 원자재, 농산물을 공부해서 ETF도 전 세계 모든 종류의 ETF, 그리고 돌아가는 운용 방식에 대해 공부해서 VIX를 활용한 변동성 매매, 시장이 마법사들과 같이 거장들이 투자하는 방법론, 단타까지. 여기서 공부를 했다는 게 그냥 단순히 책 몇 권 읽고 유튜브 보고 기사 읽고 그 정도 수준으로 했다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는 여기 적힌 거 하나하나에 대해 전문가라고 자부해. 7년 동안 정말 나 다른 활동 안 하고 모든 걸 여기에 쏟아부은 것 같아. 돈을 버는 것과는 별도로 지식 수준에서 전문가라는 얘기야.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나한테 뭘 물어봐도 나는 답할 수 있어. 물론 실전 투자와 병행하면서 공부했었고 성과도 괜찮았지. 큰 실수 없이.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현타가 오더라고. 일단 돈을 벌긴 버는데 부동산에 비해 택도 없이 작았고 아직까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한 점, 시행착오를 자꾸 겪는 점에 대해 현타가 왔어. 그리고 집값이 오르고 있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거 공부하느라 투자해보고 하느라 여념이 없었고 금방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스스로 컸기 때문에 자기가 현타 받는 동안 난 솔직히 뒤늦게 받았어. 그리고 급상승장이 끝나고 몇 가지 실수, 시행착오와 함께 내 수익도 같이 줄어드니 뭐 했나 싶기도 했고 그래서 원인 파악을 다시 했어. 뭐가 문제일까? 이거 정말 되는 걸까? 그러다가 중요한 부분을 파악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만들었어. 한번 잘 들어봐줘. 부탁할게. 내가 IQ가 낮거나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그래도 7년이라는 시간을 쏟아부어서 분석한 결과물이니 자기 개인적 인생을 보더라도 분명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아직 이걸 아무에게도 오픈하지 않았어. 내가 성공하고 오픈해야 맞는 거니까. 시작해볼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헤매기도 하고 늘 물려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모멘텀 투자에 따른 트레이딩이 개인 투자자가 가장 쉽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야. 난 솔직히 다른 건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따지면 진짜 쉬운 결론인데 어떻게 보면 나도 정말 돌고 돌고 돌아서 온 것 같아. 그냥 경제학, 금융공학 전공서를 보고 하나하나 닥치는 대로 다 공부를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퍼즐처럼 유기적으로 연관된 부분도 있고 배당이라든가 자산 배분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현 수준에서 공부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공부를 다 하고 나서야 깨달았지. 지금 필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 나중엔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만
굳이 지금 꼭 할 필요는 없었던 공부 같아. 결론은 이게 7년 동안 공부하고 내린 결론이야. 다시 얘기하자면 1번. 모멘텀이 강한 곳, 즉 현재의 트렌드를 찾고 2번. 그와 관련한 섹터 투자를 진행하되 추세 추종의 방식을 택한다. 3번. 그걸 파악하는 방법은 차트로 진행한다. 4번.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자동 매매로 한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현재의 트렌드가 어디에 있는가,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고 가장 중요한 할 일이야. 솔직히 가장 중요한 부분을 그동안 놓치고 있었어. 이런저런 공부를 많이 하고 돌고 돌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깨달았어. 현재의 모멘텀이 주식에 있는지, 채권에 있는지, 원자재에 있는지, 코인에 있는지 등 이런 것만 제대로 파악하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걸 얼마나 늦게 파악하냐, 일찍 파악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 그 방법을 설명할게. 만약 주식에 모멘텀이 있다면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국가가 가장 강한지를 보는 거야. 이것도 모멘텀이고 트렌드지. 그리고 시기마다 해당 국가, 지역의 강도가 달라. 하지만 미국, 인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제약사항은 있어. 그 다음 국장인데 한국 시장은 개별 주식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섹터 모멘텀 방식대로 투자해야 돈을 잃지 않고 꽤 벌 수 있는 걸 깨달았어.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은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섹터 순환매를 돌거든 하나만 장기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는 시장이지. 그 다음은 HTS, MTS에 있는 자동 매매를 통하여 실수하지 않고 원칙 기반의 매매를 하는 거야. 다음 페이지. 결국 계좌가 안정적으로 우상향하려면 원칙 기반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포모, 매동 매매, 실수 등을 자동 매매와 같은 기계적 방식을 사용해서 줄여나가면 돼. 차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 차트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은 것 같아. 차트는 쓸데없다느니, 차티스트 등. 그런데 내가 7년 공부한 결론은 차트는 아주 유용하다는 거야. 워렌 버핏도 가치 투자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차트도 보거든. 차트만 가지고 돈 번 사람도 많고. 왜냐면 거래대금이란 건 실제 주문 체결이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거든. 금가. 차트의 다른 부분은 특히 시총이 작은 것들은 장난치기 쉬운데 대형주라던가 거래대금은 속일 수가 없어. 많은 사람들이 시황, 매크로 분석, 기업 분석도 하고 퀀트 등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트렌드는 수급에서 결정이 돼 돈이 실제로 들어왔냐, 오지 않았냐가 중요하다고 봐. 일단 돈이 들어왔고 추세가 확인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차트만큼 더 효율적인 건 없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될 것이다. 나는 말이야말로 증명되지 않은 거에 불과하고 어떻게 보면 그거야말로 뜬구름 잡는 얘기일 확률이 훨씬 높지. 그런 이론을 믿고 사실 큰 돈을 투자할 수도 없어. 어떻게 보면 나도 18년 미중전쟁을 정확히 예측해서 블로그 이웃이 순식간에 1000명, 2000명이 넘었지만 그런 가설들만으로는 큰 돈을 넣기가 스스로도 애매했던 거지. 항상 맞출 수도 없는 거고 손절타점 잡기도 되게 애매하고. 얘기가 길어졌는데 결국 수급, 차트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내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볼게.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로도 안 되면 난 완전히 손 떼려고